이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거든요. 그때 썼던 말이 데우스 불트란 말이에요. 데우스 신이 네. 불트 원하신다. 이 전쟁을 신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그스테스 몸에 문신이 데우스 불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란과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네. 이 상황이. 우리는 정말 역사책에나 볼만한 1000년 전에나 나올 만한 사건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이 네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8년 동안 전쟁이 진행됐잖아요. 1980년부터 86 88년. 구월부터, 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이라크가 초반 승기를 다 잡았는데 이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을 했고 거세게 저항하면서 버텼다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전쟁이 굉장히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길고 잔혹했던 소모전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지고 있던데 이렇게 이란이 이번 전쟁도 혹시나 버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 우려도 그러니까 되거든요. 이란은 전쟁 경험이 있잖아요. 네. 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가 굉장히 다른 상대이긴 하지만 근데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도 초반에 진짜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얼마나 준비가 안 됐냐면은 그 유능한 공군 조종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교들을 전부 다 반혁명 분자들로 내세워서 전부 다 숙청했거든요. 그 당시가 이란 이슬람 혁명 직후니까. 예, 직후인데 군대가 그때 완벽하게 혁명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혁명이 끝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군의 그러한 반혁명 할 수 있는 애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당연히 완전히 소위 말해서 콩나물 군대가 된 거죠. 네. 당나라 군대가 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 이라크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탄탄하게 받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엄청 두들겨 맞았죠. 네. 그런데 추스려 가지고 반격을 해서 이란 친구들은 저한테 그 전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치의 땅도 뺏기지 않은 전쟁. 그 정도 되면 좀 뺏길만 하거든요. 네. 하나도 뺏기지 않았어요. 버텨낸 겁니다. 네. 대단한 거죠. 네. 나중에는 그럼 왜 전쟁을 못했느냐? 만약에 나중에 이란 쪽에서 무기가 더 있었다면 싸워볼 만했을 게 무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강대국들이 거의 이라크 편을 후방에서 지원을 좀 많이 지원했지만 나중에 또 했었다고? 이란도 지원했어요. 아 이란도 왜 지원했어요. 그런지 아세요? 둘이 싸워서 두 힘 다 빼는 게 좋으니까. 네. 아 역시 그 전쟁은 더 네.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이란에 들어간 무기가 어디서 들어간 줄 아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란과 잠시 좀 아니요, 미국이 이란한테 무기를 팔고 싶은데 네. 팔면 문제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판 거예요. 이스라엘은 좋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사담 후세인인데 네. 사담 후세인도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시기가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조금은 친했던 시기. 그렇죠. 괜찮은 시절에. 네. 심지어는요, 둘이 협력을 해서 80년 전쟁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란이 이라크의 원자로를 공격하거든요. 오시라크 원전, 당시에. 예, 오시라크 원전을 네. 공격하는데 완벽하게 파괴는 못해요. 근데 항공 사진 찍고 그걸 다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이스라엘한테 줬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뭐냐,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주면서 너희들 힘들 테니까 우리 타브리즈 공항도 열어줄게. 타브리즈 공항까지 열어주면서 네.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원자로를 파괴했어요. 믿어지세요? 그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이라크의 원전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란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도와준 것도 그럼요. 있고 이스라엘도 왜냐면 적의 뭐- 적은 친구니까. 네.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쭉 친하게 좀 지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미 이스라엘이니까. 네. 그런데 국제관계는 이렇게 냉혹해요. 국제관계는 냉혹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잠시 손을 잡았지만 네. 뭐 그 이후로는 다시 등지고 원수처럼 돌아서서 네, 지금의 시간이 상태까지 흐를수록.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일 이스라엘의 요즘 그런 저희들이 중동 공무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95년에 세상을 떠난 이사크 라빈 총리와 그와 단짝이었던 시몬 페레스 당시 외교장관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그리운 거죠.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국제사회의 눈치도 받고 네.
국제사회가 하자는 대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고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네. 네타냐후 집권 이후 1996년에 총리가 되는데 그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 우경화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혀 국제사회 말 안 듣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우경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도 물론 이제 힘의 불균형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길게 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좀. 근데 교수님은 그렇게 염두에 되면 뭐 이란만 피해를 받으면은 가겠지만 이란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스라엘도 다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이란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란도 전쟁 결사 항정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휴전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180%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이 상황이 되면 실업자가 200만 명이 생겨요. 네. 200만 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란도 전쟁을 멈추고 전후 복구를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전쟁이 지금 끝나는 게 필요해요. 네. 언제까지 전쟁합니까 이게? 지금 이란 국민들은 좀 어떻게 일상을 좀 보내고 있어요? 사실 쉽지 전쟁이 않죠. 길어지니까. 예,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란 쪽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고 우리가 얻는 정보라는 게 전부 다 반정부 쪽에서 정보들이 많아요. 네. 이란 인터내셔널 우리가 많이 저도 많이 보는데 이란 인터내셔널 이건 이란 현재 상황에서 좋은 얘기보다는 다 나쁜 얘기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란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또 너무나 사실을 반영 못하는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무튼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경제 생활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80%의 200만 실업자라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란의 경제통이 대통령이 한 보고입니다. 네. 예,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네. 뭐 경제도 어렵고 사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는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럼요. 항상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보니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이란 국민들 자체도 너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전쟁이 길어진다면 다시 좀 봉기하거나 아니요. 이럴 수 저는 있는 봉기는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거라고 봐요. 네. 이란 사람들은 그래도 고통에 견디는 힘은 강해요. 늘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부잣집애하고 가난한 집애하고 싸우면 가난한 집은 원래 못 먹었기 때문에 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던 애들이 하루 이틀 굶기려면 못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훨씬 버티는 힘은 강합니다. 그 미국이 그걸 잘 몰라요. 미국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제재에서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재하면은 상대가 쓰러지고 죽어야 되고 손을 들고 나와가지고 살려줘 해야 되는데 그걸 원하고 하는데 워낙 잘 견뎌요. 네. 인내심은 강하죠. 아시아 국가들 인내심 강하죠. 워낙 못 살았으니까 좀 덜 먹으면 돼 하고 이 버티는 힘은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미국 정책을 비판하는 미국 학자들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왜 그걸 모르냐? 다른 나라는 잘 견딘다. 그 모르는 건 미국밖에 없다. 네. 근데 이란 잘 견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삶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시위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란은 이제 안정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소에 이란에 반체제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란 정부 되게 싫어해요. 네. 너무너무 싫어하죠. 네. 뭐 시린 에바디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나히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들이거든요. 이분들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이란의 복구, 이란의 재건을 얘기를 해요. 내 조국이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는 하나가 될 거예요. 제가 이 전쟁통에서 제가 하나 확실히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이란을 사랑하는 이란의 애국자와 네.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겠더라고요. 아니라는 말은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폭격을 해야 돼. 자기 나라가 폭격당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땐 정상 아니에요. 저는 정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부서지면서 이렇게 하는 내 가족들이 죽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정권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멈추고 추스린 다음에 변화를 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그걸 구분하겠더라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체제를
후원하는 사람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도 이란의 재건이 먼저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할 부분이다. 그럼요. 전쟁을 멈춰야죠. 말씀- 전쟁을 멈추고 그다음에 이시네요. 정상적으로 가야죠. 네, 그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도 말씀을 하신 게 이란이 약하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쭉 이란이 늘 그래 왔었던. 미국과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하고 모르겠는데요. 네. 미국과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려서 내가 얻는 게 더 많아요.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 봐보세요. 단 한 번도 이란 선제 공격한 적 없습니다. 네. 다 후속 공격이죠. 맞으면 때렸죠. 맞으면 때렸고 계속 그렇게 했죠. 이란이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먼저 공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이 상대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네. 거 맞고요. 물론 이란은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분석이에요. 두 번째로 이란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구가 없다. 친구가 국제사회에. 네. 네. 그러니까 이란 편은 들어줄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국제법 어긴다면 당연히 욕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호르무즈 해협도 전쟁 끝나면 풀린다니까요. 이란 왜 이렇게 친구가 없습니까, 교수님? 악마화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란 자체가 세련되지 못한 외교한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시아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게 별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살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요즘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면 유럽의 중국을 프랑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중동의 중국이 이란입니다. 아,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네, 아랍 사람들 네. 생각하기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크고 자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로 발전한 게 많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네. 그런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젠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란 편을 별로 안 들죠. 네.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국민들에 대해서도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한다는 말씀으로 좀 제가 이해를 네, 해도 될까요? 이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하지 않는데 싫다는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죠. 네,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악마가 됐다라고 말씀을 앞서서 네, 표현을 네. 하셨는데 그게 신정 정치 때문일까요? 이슬람정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슬람정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이란의 가장 그 진보적인 신문이라고 하는 에테마드라는 신문이 저 자주 보는 신문이거든요. 요즘은 못 봐요. 인터넷이 안 돼서. 네. 에테마드 신문에서도 그때 히잡 문제 있었을 때 최근에 뭐라고 썼냐면 전쟁 나기 전에 히잡을 안 쓴다고 해서 이슬람을 안 지키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바뀌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나온다는 게 슬픈 거죠. 히잡하고 이슬람하고 자꾸만 연관시켜가지고 안 쓰는 사람들 잡아놓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 자체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란의 개혁 보수파들의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정치 체제로 한다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란은 이슬람 체제는 맞는데 이슬람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근데 세 파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수파, 중도파, 개혁파. 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알리 모타하레라고 하는 이란의 오랜 정치인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중도래요. 자기가 얘기하는데 이란에서의 보수와 개혁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보수는 이슬람을 너무 강조해서 종교적으로 자유를 소홀히 한다 이거예요. 자유. 네. 그런데 이 개혁파들은 자유를 너무 강조해서 이슬람이라는 부분을 소홀히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슬람과 자유를 다 같이 간다. 근데 저는 이분이 어떻게 같이 가는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네. 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슬람 체제는 오케이인데 사람들이 믿고 하는 이슬람 체제, 이슬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정치 체제가 된다는 것은 네. 다 똑같은데 그 안에서 사람 살아갈 때 자유를 측면을 개혁파들은 훨씬 부드럽게 하겠다는 얘기죠. 인권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개혁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개혁파들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래서 이렇게 안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밖에서 그거 갖고 안 돼. 이 체제를 엎어야 된다고 폭탄을 떨어뜨린 다음에 항의하라고 시위하라 그러면 아니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시위를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그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이란을 계속 무릎 꿇리고 싶어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이제 목표가 핵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 지금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이란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남아 있어서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물러서도 또 기회만 되면 1년, 2년 후에도 할 가능성도 배치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결국에는 국제 정세나 네. 국내 그 정치 문제 때문에 물러서더라도 네. 마음 한켠에는 항상 남아 있는 있을 수 거죠. 있다. 네, 항상 그게 있을 거고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면 이번 전쟁은 잔디깎기가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란을 싫어한다고 이란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그냥 나름 제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분이 이란에 대한 싫어하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네.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란에 대한 나쁜 인식이 머릿속에 확 박혀버린 거는 네. 1979년 11월에 발생한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거든요. 네. 444일 동안 52명의 인질을 잡고 있었어요. 이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네. 잘못한 건데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 너무 강렬한 영향을 남았어요.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맨날 보여주는 게 검정 옷을 입고 한 성직자의 근엄한 호메이니의 모습, 그 사람들이 데모하는 모습, 우리 외교관들이 잡혀 있는 모습, 이걸 보고 자란 미국 사람들이 이란을 좋아할 리는 없죠. 그렇네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네.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33살이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우리 석유도 우리 다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9년 혁명이 나면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예.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란에 대한 반감. 거기다가 대통령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도 있어요. 우리에겐 잘 보도되지 않은 건데 저는 하도 재밌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좀 봤거든요. 45대 대통령이 됐을 때요. 네. 2017년에. 네, 일기. 2016년에 되죠. 네. 예, 일기 대통령이 됐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45대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아주 근본주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45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5장에 누가 나오냐면 키루스 대왕이 나와요. 네. 이 키루스 대왕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왕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바빌로니아에 누가 유배 생활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유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왕이 키루스 대왕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키루스 너는 잘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선택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45대 대통령 네. 트럼프. 네. 이사야서 45장의 키루스처럼 이란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의미 맞죠? 굉장히 맞죠? 네. 47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47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밈이 돌아다니냐면 트럼프 대통령 47대다. 왜 47대인 줄 알아? 몰라. 이란 정권 47년째야. 아이,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라고. 네. 47년. 숫자를 너무 그렇죠. 이렇게 다들. 47년 이란 정권을 정리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 됐다는 네.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와 연관되면 이란하고 연관된 거예요. 네. 다 이란하고. 그러니까 이란을 무릎 꿇게 한 역사에 남는 대통령. 그런 이제 해석들이 네.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한 걸 교수님은 보고 계셨던 예, 알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처음 소개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인과 모임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가 일종의 메시아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예수님 사진에다가 자기 얼굴 넣은 거, 네, 최근에. 이거 네. 그냥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사진인데 이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네. 지웠잖아요.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우는 스타일은 아니. 그렇죠. 네.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네. 근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45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47대 대통령이 됐을 그 주변 때 사람들의 그 해석과 열화와 맞물려서. 같은 후원. 네. 거기다 총으로 맞았었잖아요. 네. 총으로 맞아서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진짜 종교처럼. 네, 최근에 자기가 하는 자기 본인이 예수보다 더 훌륭하다고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네. 그런 말까지도 했어요. 교황하고 좀 부딪히기도 하고. 교황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는 사건이 아니고 이게 종교적으로 한 파트를 이룰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헤그세스 봐보세요. 아니 십자군 전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1095년에 교황 우르바노 2세가 네.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무슬림들로부터 우리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 성전 이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거든요. 그때 썼던 말이 데우스 불트란 말이에요. 데우스 신이 네. 불트 원하신다. 이 전쟁을 신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그세스 몸에 문신이 데우스 불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란을 향해서 이란과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종교 전쟁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네. 이 상황이. 우리는 정말 역사책에나 볼만한 천년 전에나 나올 만한 사건들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앞서서 이제 예수처럼 묘사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단편적인 그런 일련의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지만 교수님 말씀을 듣고 예, 쭉 연결해 보면 보면 이거는 큰 그림이 나와요. 아하, 이게 종교 전쟁 아마겟돈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네. 생각하기에는 네. 실제적으로 네. 예, 그 적이 터난 아니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적을 잘 죽이게 기도하잖아요. 헤그세스가 그 국방부 예배에서도 전 보고 이게 미국인가? 내가 아는 미국인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좀 싫어하고 굴복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어쨌든 미국 내에 가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 젊었을 때의 정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네, 정서 플러스, 네. 그리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사업가다 보니까 그 석유를 또 거기에서 좀 탈취하거나 뭐 그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네.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는데 네. 정권 교체가 중요한 요소였는데 항상 이란 석유는 마음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좀 안 좋은 정서로 성장을 해온 것과 플러스 또 실리적인 측면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네. 부분에 대한 해석이 근데 이게 갈수록 종교적인 네. 의미가 큰 거예요. 네. 우리 독자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란 석유를 왜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냐면 거기에 역사가 좀 있어요. 이란 석유를 미국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79년 이전까지. 네.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는. 예, 그런데 그거 이란 혁명, 79년 혁명 때문에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다 뺏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예요, 그 논리. 이게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와 네. 각자가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쟁은 그래서 일어나는 네. 거긴 하잖아요. 사실 모든 세계대전이야 이러고 일어나는 건 아니듯이 지금 전쟁 자체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싸우던 것들이 좀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계 대전이라는 게 네. 자 이제부터 세계 대전이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자꾸만 조금씩 커지다 보면 세계 대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길 네. 바라는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마지막 질문. 네. 사우디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가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관계가. 왜냐하면 사우디의 경우에는 그 네옴시티나 이런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란과의 평화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 중국의 중재로 이게 좀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우디가 돌아서게 될 그런 뭐랄까요 트리거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측을 제가 하시는지. 사우디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뭐 한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라는데 네. 그냥 이란과 사우디가 왜 사이가 나쁜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은 순니 시아의 뭐 종교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79년 이전에 이란과 사우디가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이쪽에 석유를 다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둘 다 친미 국가였어요. 그런데 75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시 사우디 국왕이 조카의 총에 맞아 죽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네. 정말 놀라. 조카요? 예, 파이살 네. 국왕이 조카의 총. 그러니까 조카를 아련을 하는데 얘가 그냥 총으로 해서 쏴버린 거예요. 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그래서 죽거든요. 그때 미국과 영국과 깜짝 놀라죠. 네. 사우디는 엄청난 석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 국왕한테 사우디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니네 이란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우디 유전을 장악해라. 네. 이상한 놈 손에 들어가면 훨씬 나은 거니까. 그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던 뭐 사우디가 좋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 관계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79년 혁명이 왜 이 난리가 나느냐? 79년에 이란 혁명이 났잖아요. 이란 혁명인데 이란 혁명이 이슬람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슬람 혁명이지만 사실상 쉬아파거든요. 네. 예, 쉬아파의 이슬람 혁명이거든요. 이란은 지금까지도 절대 쉬아파 혁명이라는 말 안 써요. 이슬람 네. 혁명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란에서 혁명이 났는데 사우디한테 영향이 없다고 보지 않는 거죠. 왜 없다고 보지 않냐면 사우디에는 이란과 마주보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동부 지역의 유전 지역에 쉬아파들이 살아요. 네. 사우디 전체의 한 15% 정도 됩니다. 석유가 석유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곳에 이 쉬아파들이 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쉬아파들이 사우디 국민으로서 제대로 대우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우디 정부로부터 네, 사우디 정부로부터 네. 정당하게 사우디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쉬아파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우디 정부가 네. 예,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네. 순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사우디 정부에서 박해를 받았고 사우디 정부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애들이 저 페르시아만 건너편에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그 혁명을 수입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우디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의 체제가 좀 전복, 예. 전복될까봐. 그러니까 이란은 더군다나 혁명 수출을 하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란 수출을 막으려면 가장 먼저 이란 수출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사우디잖아요. 네. 사우디가 문단속을 하고 이란과 사이가 나빠진 거고 2016년에 단결을 한 이유도 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시아파 지도자의 니무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항상 그랬냐면 나는 사우디에서 태어나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신변의 안전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시아파로서.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왕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고 사우디에 살면서요? 예. 네.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 되고 우리가 뽑을 수 없다면 우리 시아는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 그리고 나서 처형당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가만히 예. 둘 수가 없었겠네요. 처형을 당했고요. 처형을 당하니까 이란 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란의 그 굉장히 급진적인 시아파 무슬림들이 사우디 영상가가 대사관을 박살을 낸 거예요. 네. 그러면서 2016년에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끊긴 거예요. 네. 이 배경입니다. 네. 그걸 다시 붙인 게 2023년에 중국이 붙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긴장 관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속으로 바라는 거는 이란의 이 이슬람 체제가 무너지는 걸 바라죠. 제일 네. 좋죠. 네. 그래야지 자국의 시아파들도 문제가 없게 되니까. 네. 이게 이 사우디만 그러겠습니까? 쿠웨이트, 바레인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중동의 중동 문제고 국가의 문제겠네요. 시아파들이 있는 것은 다 문제고 그래서 이란과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네, 과연 이제 이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야 저희가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쭉 듣다 보니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이 전쟁이 어떻게 퍼질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서 만약에 네.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이 손을 떼더라도 주변 국가를 해서 계속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약하게 봐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도 이란을 때리고 싶죠. 근데 못 때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때리는 건 쉬워요. 그럼 나도 맞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 때릴 능력이 없으면 좋은데 이란이 그냥 맞고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이란이 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우디나 이런 주변 국가들이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이제 역사적인 배경, 그 레바논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사우디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지켜봐서 협상 결과 듣고 또 네. 있는 걸로.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레바논 네. 그리고 사우디 시아 네. 이 문제 한번 재밌게 다뤄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